1963년 12월 어느 추운 저녁, 미국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세의 소설가 제인 로버츠가 위자 보드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세스입니다. 그 순간부터 21년간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현상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스라는 존재가 제인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인류의 의식을 깨우는 혁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929년 5월 8일 뉴욕주 세러토가 스프링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도로시 제인 로버츠라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겨우 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 마리 버도와 함께 외할아버지 조셉 버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반쪽짜리 2층 집에서 시작된 제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어머니는 1932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생계를 위해 가능한 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마저 2사람을 더 부양하기 어려워지자 가족은 공공부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조셉 버도와의 깊은 신비적 유대감이었습니다. 훗날 제인은 이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신의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성장한 제인은 소설가이자 시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부츠라는 화가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로버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제인의 평생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인이 영적 체험을 할 때마다 곁에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기록들이 훗날 세상에 알려지는 세스 자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인은 전형적인 창작자였습니다. 낮에는 갤러리에서 일하거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녁이면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과학소설과 판타지 소설을 주로 썼으며 초감각 지각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63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작가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1963년 가을 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초감각 지각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연구를 하던 중 남편 로버트와 함께 위자 보드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12월 2일 저녁 2사람이 위자 보드 앞에 앉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드의 지시판이 움직이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주인은 자신을 세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위자 보드를 통한 소통이었지만 곧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인이 세스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직접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위자 보드를 버리고 세스가 전하는 말을 직접 받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1월 17일 세스는 제인과 로버트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그들의 평생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세스의 원고들이 출간되어 세상에 그의 사상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2사람은 반신반의했지만 3주 후 환생에 관심이 있던 한 심리학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세스의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스와의 소통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제인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세스가 그녀의 몸을 통해 직접 말했습니다. 이때 제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라졌고 말투도 권위 있고 지적인 남성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버트는 마치 속기사처럼 세스의 모든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제인은 정기적으로 초감각 지각 수업을 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5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세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21년간 계속된 세스와의 소통은 1984년 제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스는 10권의 책을 구술했고 수천 개의 세션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세기 후반 영적 각성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 세상은 전에 없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스 자료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은 단순한 출판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의식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인 로버츠가 7년간 받아 적은 세스의 메시지를 정리한 이 첫 번째 책은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세스 철학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스 열풍은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스는 말한다 영혼의 영원한 유효성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면서 세스의 이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세스는 영혼, 사후세계, 다차원 존재론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스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이 책은 지금까지도 영적 문헌의 고전으로 여겨집니다. 1974년에는 개인적 현실의 본질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세스는 자신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문장이 바로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 문장은 훗날 자기계발서와 영적 서적들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스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1년에 출간된 개인과 집단 사건의 본질에서는 사회적 사건과 집단 의식, 역사적 변화의 영적 기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세스는 개인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사회적 현실에 투영되는지, 집단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스는 21년간 수천 개의 세션을 통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제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편 로버트는 미공개 원고들을 계속 정리하여 출간했습니다. 그 결과 세스의 가르침은 총 20여 권의 책으로 남겨져 현재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세스 시리즈의 특징은 일관성 있는 철학적 체계입니다. 21년간 구술된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세스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없이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세스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스의 철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스에 따르면 인간의 믿음과 생각이 말 그대로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경제 상황, 심지어 사회적 환경까지도 우리 내면의 믿음 체계가 투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스는 외부 세계는 내면 의식의 투영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우는 철학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영혼의 다차원적 본질입니다. 세스는 인간의 자아가 하나의 물질적 육체에 제한되지 않으며 여러 차원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생은 영혼이 겪는 무수한 경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의 이행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개념은 시간에 대한 독특한 이해입니다. 세스는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동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며 영혼은 여러 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윤회 개념과는 다른 혁신적인 시간관입니다. 우리의 과거생과 미래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과 현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꿈은 단순한 환상이나 무의식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꿈은 다른 차원의 자아가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확률의 현실들을 탐험하고 미래의 가능성들을 미리 경험하며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소통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신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세스는 신이 인간 바깥에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 속에 내재한 의식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체가 부분 속에 있고 부분이 전체 속에 있다는 것이 세스의 신관입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의 내재적 신성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세스는 또한 확률의 현실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무수한 가능성 중 우리가 선택한 하나일 뿐이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확률들도 다른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스의 철학은 종교, 심리학, 물리학,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통합적 답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로버츠를 단순한 심령술사나 신비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일입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의식 연구자이자 철학적 문장가였습니다. 21년간 이어진 세스와의 소통을 통해 그녀가 남긴 것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철학적 사유였습니다. 제인의 가장 큰 철학적 기여는 의식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임을 일깨웠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종교적 숙명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인이 종교적 교조주의를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스의 가르침조차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스는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더 큰 나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자주 말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판단력과 직관을 존중하는 건전한 철학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인의 철학은 또한 창조적 실존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존주의 철학과도 맥이 닿는 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각시킵니다. 그녀의 글은 학문적 딱딱함을 피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일상 언어로 풀어내는 그녀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철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6. 영향과 유산. 제인 로버츠의 영향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미국의 의식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의 상처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로 혼란스러워했는데 세스의 메시지는 새로운 정신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키트를 마련한 것이 제인의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녀 이전에도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스 자료만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영적 철학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스가 제시한 현실 창조 개념은 이후 수많은 영적 스승들과 자기개발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들을 살펴보면 세스 철학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크릿의 끌어당김 법칙, 에스터 힉스의 아브라함 시리즈, 루이스 헤이의 자기치유 철학 등은 모두 세스가 40년 전에 제시한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핵심 메시지의 변주입니다. 학문적 영역에서도 제인의 영향은 상당합니다. 칼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등과 세스 철학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의식 연구 분야에서 제인의 사례는 인간 정신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인의 유산은 또한 채널링이라는 현상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주로 종교적 맥락에서만 다뤄졌는데 제인은 이를 인간 의식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의 직관적 지혜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세스 스터디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세스 서적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세스의 가르침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인 로버츠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인 로버츠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제인 로버츠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녀를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2년경부터 제인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창조한다고 가르쳤던 세스조차 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스는 때때로 제인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세스 철학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자신은 끝까지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세스와의 소통을 계속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통찰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변함없이 그녀 곁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1984년 9월 5일 뉴욕주 엘마이라의 한 병원에서 제인 로버츠는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간 이어진 세스와의 놀라운 여정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로버트는 제인이 남긴 방대한 원고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20년 가까이 미공개 세션들을 꼼꼼히 편집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제인이 직접 출간을 보지 못한 여러 권의 세스 서적들이 사후에 계속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제인 로버츠 현상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나 정신질환자로 치부했지만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의 심리학자 폴 커닝햄은 2010년 발표한 논문에서 사기나 기억착오로는 제인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인 로버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 매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29년 뉴욕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소설가로 살던 그녀가 1963년 세스라는 존재와 만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세스의 가르침은 단순한 영적 메시지를 넘어서 하나의 완전한 철학 체계였습니다. 이 철학은 인간을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 창조자로 바라보게 했고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1년간 이어진 세스와의 소통을 통해 제인은 10권의 책과 수천 개의 세션을 남겼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은 뉴에이지 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현대 자기계발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영적 가르침들과 자기계 발서들 속에서 세스 철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인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세스의 메시지조차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개인의 판단력과 직관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건전한 회의주의와 열린 탐구 정신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제인 로버츠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제인 로버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